저는 요즘 유튜브에 샵 홈트, 샵 택시기사, 샵 사서삼경 등을 통하여서 제 영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영상을 찍는 택시기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택시 앱을 쓸 때 왜 퇴근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님을 태우고 또 손님이 내리고 난 다음에는 출근하기 버튼을 누르고 운행하는 것이 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구체적으로 그것이 유리한지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택시 앱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이 앱을 제공할 때 데이터 요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유튜브 영상을 볼 때 데이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최고급 요금제를 선택하여서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무제한 요금제가 아닌 한정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면 동영상 양에 따라서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핸드폰 요금 결제액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택시 앱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똑같이 데이터 요금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데이터 요금을 9만원 선에서 맞춰 놓았습니다. 그 금액을 주면 데이터 요금과 일반 전화 통화 요금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통신사에서 설계를 해 놓았는데요. 개인의 핸드폰 한 대가 약 9만원의 데이터 비용이 발생되는 데이터 용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택시 앱 이용자 수가 약 2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9만원 곱하기 23을 하면 약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회사에서는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정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데이터 요금을 최소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지요. 그 연구한 것을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제가 택시 앱에 대해서 여러 선배 기사분들한테 물어본 결과 나는 하루에 2번밖에 택시 앱을 에서 받는 콜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하루에 9번, 10번 그렇게 손님을 택시 앱을 통하여서 받는데 왜 2번밖에 받지 못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택시 앱을 어떻게 사용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늘상 켜놓고 있답니다. 그리고 길에서 손님을 태우고 갈 때도 택시 앱이 뜬답니다. 어디 가는 손님이 있다고 표시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택시 앱은 이 제시한 앱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기사인가 하는 데이터를 AI가 저장하게 됩니다. 그게 한 번, 2번일 때는 별 영향이 없겠지만 하루 이틀 쌓여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그 AI는 이 기사는 내 앱을 싫어하는 기사인가 보다 라고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택시 앱은 정말 손님들이 앱을 호출하여서 택시를 호출하여서 써야 할 수요가 엄청나게 발생하지 않으면 이 기사분에게 이 택시 앱을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택시 앱이 내 휴대폰에 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택시 앱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 택시 앱을 그동안 그렇게 길들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이 택시 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택시 앱을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이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나의 휴대폰에 뜨는 택시 앱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한 건 한 건을 소중히 여기고 그 택시 앱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택시 앱뿐만 아니라 손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손님은 언제든지 택시를 이용하여서 가고 싶은데 그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은 택시 앱이라는 형태로 발전하여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하루 약 45만에서 60만 건의 택시 앱 수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길에 다니시면 앱이 아니더라도 손님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택시 앱만 쓸 거야, 길에 있는 손님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현행법상 승차 거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택시 앱을 쓰는 것이 저는 더 유익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길에 있는 손님은 다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만약 연세가 많으시고 이 택시 앱을 아예 모르시거나 있어도 쓰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린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배제해야 할까요? 제가 쓰고 있는 택시 앱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만들어 놓았는데, 바로 이것이 택시 앱 정지 버튼입니다. 일시 대기 버튼이 있고요, 퇴근하기 버튼이 있는데,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흐르면 자동적으로 이 택시 앱을 퇴근하기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잊어버리지 않게끔 퇴근하기 버튼을 누르고 길에 있는 손님들을 태우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출근하기 버튼을 누르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 택시 앱의 제 휴대폰 위치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택시 앱을 껐던 장소, 만약 용산이면 용산구에 제가 있는 것으로 택시 앱은 인식을 하고 휴대폰에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출근하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메뉴 버튼을 누르면 내 위치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만약 내가 노량진에 있다 라고 한다면 노량진 1동 혹은 노량진 2동으로 내 위치 값을 표시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 이름이 표시되고 난 다음에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출근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앱은, 택시 앱은 내 위치 값을 제대로 인식하고 내 휴대폰에 새로운 손님의 콜을 전달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많은 선후배님께서 하시던 방법 중에 하나인, 길에서 손님을 태우고도 이 앱을 퇴근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콜 대기 중인 상태로 놔두었다가 손님이 타고 있는데도 택시 앱이 이 휴대폰을 통해서 손님이 어디 있다고 알려주게 되는 그런 상태를 가지게 된다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택시 앱 회사에서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 요금이 손실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받지 않은 콜은 택시 앱 회사에서 손해를 택시 회사에다가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손해를 여러 번 당한 택시 회사는 이 앱을 통하여서 이 택시 기사를 페널티를 주게 되는 거죠. 그게 쌓이게 되면 하루에 2콜, 하루에 1콜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로는 만약 여러 선후배님들께서 이것을 다시 10콜, 20콜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메뉴에 들어가면 택시 회사 이 앱 회사에 그 상담 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1588에 뭐 00 몇 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전화를 해서 내가 그동안 택시 앱을 잘 사용할 줄 몰라서 앱이 지금 잘 안 뜬다, 콜이 나한테 없다, 그러니 나에게 테스트를 한번 해봐서 내가 정말 휴대폰이 고장난 것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달라고 한다면 이 상담원은 선후배님의 성함을 먼저 물어볼 것이고, 성함이 맞다고 하면 핸드폰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이 앱에 테스트 콜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테스트 콜이 정상적으로 뜬다고 하는 것은 이 핸드폰은 문제가 없는 핸드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약 2분에서 3분 안에 손님의 그 택시 앱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앱을 놓치지 마시고 3,800원이 됐든 뭐 손님하고의 거리가 4km가 됐든 일단 가시면 이 앱은 다시 제로 상태에서 이 선후배님의 그 휴대폰을 다시 활성화, 죽었던 앱을 다시 살려놓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7시부터 약 9시까지 출근 시간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퇴근 시간에 카카오 택시 앱에서 주는 여러가지 그 앱들을, 콜들을 잘 수행하게 된다면 이 앱이 활성화되어서 아침 9시 이후부터 오후 2시까지 많지는 않지만 띄엄띄엄 콜을 주게 됩니다. 이때도 내가 판단하여서 이건 돈 되는 콜, 이건 돈이 안 돼 판단하지 마시고 받다 보면 콜이 자꾸자꾸 하루에 10콜, 15콜, 20콜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전혀 허황되거나 잘못된 정보는 아닙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실제로 한번 테스트 해 보시고, 만약 아니라 그러면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저도 한번 다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예전에는 여러 가지 앱을 같이 썼었는데요, 지금은 한 가지만 쓰고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제 경험인데요, 이쪽 앱에서 손님이 있다고 콜이 뜨면 저쪽 앱에서 같이 이 앱에 동시에 뜨게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은 하루에 6번, 7번 정도 콜이 뜨고, 이쪽은 하루에 15번, 16번 정도 콜이 뜨기 때문에 콜이 더 많이 뜨는 쪽을 선택해서 나머지 한쪽 앱을 삭제를 하고 탈퇴를 하고 저는 한쪽 앱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집으로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 집으로 가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시작될 때는 신호가 걸려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고요. 영상이 마칠 때는 마찬가지로 신호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마감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라면 갓길에 세워놓고 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어떤 운행 중 미디어 이용이다 뭐다 하는 어떤 의혹들을 저는 불식시키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저는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에는 더욱더 운전에 집중하고 앞을 전방 주시와 방어 운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근하는 이 길은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여유 있게 운전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한번 출근하셨으면 그날의 그 목표된 금액을 꼭 이루시고 그것이 하루 이틀 쌓여서 꼭 한 달 급여라든지 한 달 수입을 꼭꼭 채우고 들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이니까요. 이 점 깊이 생각하셔서 다 같이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택시기사였습니다. 제 영상은 샵 홈트, 샵 택시기사, 샵 사서삼경, 샵 기부를 누르면 유튜브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가 태그를 달아 놓았으니까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영상을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들을 받으시고 또 운동하는 영상이라든지 요리 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 그 영상 보시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